혹시 세상의 끝 또는 죽을 수 없는 땅이라는 별명을 가진 스발바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스발바르는 북극에 위치한 군도로 노르웨이 최북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곳은 모든 여행자들이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비밀을 간직한 땅이며 장엄한 자연 속에 깊이 빠져들게 하는 매혹적인 야생지입니다. 지구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름에는 해가 하루 24시간 내내 떠 있고 겨울에는 밤이 끝없이 이어지며 신비로운 오로라가 하늘을 수놓는 세상, 거대한 빙산들이 조각상처럼 솟아있고 북극곰이 새하얀 눈 위를 느긋하게 거니는 곳. 스발바르는 야생 그대로의 순수하고 신비로운 세계를 그대로 담고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스발바르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으며 여러분의 탐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스발바르 군도에 관한 가장 기이한 사실 15번을 함께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15번 죽는 것이 금지된 마을 롱이어비엔 롱이어바엔은 스발바르의 중심지이며 인구는 약 2,000명 정도입니다. 이곳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상한 법률 때문입니다. 바로 죽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이러한 특이한 법이 생긴 이유는 스발바르의 혹독한 기후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연중 내내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며 겨울이 길고 눈도 많이 내립니다. 이로 인해 시신을 매장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스발바르의 토양은 영구동토층 페르마프로스트로 되어 있어 시신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시신을 묻는 것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공공보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917년부터 1920년 사이 롱이어비엔 마을은 끔찍한 전염병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후 당시 묻힌 희생자들의 시신이 아직까지도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또 다른 전염병의 재확산을 우려한 당국은 공동묘지를 폐쇄하고 추가 매장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도 그 공동묘지에는 십자가들이 남아있어 그 당시를 기리는 기념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이후 지역 당국은 신규 이주자 수용을 중단하고 말기 환자들은 2,000km 떨어진 오슬로로 이송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의 시행을 감시하기 위한 전담팀도 설치되었습니다. 주민 중 중병에 걸리거나 건강이 매우 악화된 경우에는 본토 노르웨이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거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은 법 위반 행위 중 하나로 간주되며 이 마을의 작은 묘지는 70년 넘게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섬에는 요양원도 병원도 존재하지 않으며 임산부 또한 출산 몇 주 전에는 섬을 떠나야 하고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은 사고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신은 본토로 옮겨져 조사를 받은 후 매장됩니다. 스발바르의 죽음을 금지하는 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극이라는 가혹한 환경에서 공공보건과 자연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4번 비자나 거주 허가 없이 살고 일할 수 있는 곳 스발바르는 독특하고 기이한 점이 많은 지역으로 그 중에서도 특별한 점은 바로 누구나 비자나 거주 허가 없이 이곳에서 살고 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생계 유지를 위한 경제적 여유와 기본적인 건강 상태만 갖추고 있다면 별도의 서류 절차 없이 스발바르에 입국하여 생활하고 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비자 면제 정책은 스발바르의 독특한 역사와 지리적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군도는 1920년에 체결된 스발바르 조약에 따라 노르웨이를 포함한 40개국 개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자유롭고 비무장화된 지역으로 규정되어 누구나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이 비자 자유 정책 덕분에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스발바르로 이주해 생활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는 독특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스발바르는 겨울이 길고 혹독하며 생활비 또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이곳에서의 주요 취업 분야는 광업, 관광업, 과학, 연구 분야로 한정되어 있어 직업을 구하려면 고도의 기술력과 관련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발바르에 오게 된다면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장엄한 자연과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여느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발바르에서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13번 사람보다 북극곰이 더 많은 곳 노르웨이 북부에 위치한 스발바르 군도는 북극곰의 왕국으로 불립니다.
이 지역에는 약 3천 마리 이상의 북극곰이 살고 있으며 이는 약 2,900명 정도인 섬의 인구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스발바르는 기후가 매우 혹독하며 긴 겨울과 차가운 날씨는 북극곰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1년 내내 눈과 얼음이 뒤덮여 있어 물가의 바다코끼리, 고래 등 북극곰이 섭취할 수 있는 먹이 자원이 풍부합니다. 스발바르의 관광은 이 지역 특유의 야생 자연을 체험하고 북극곰을 자연 상태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자신과 북극곰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엄격한 안전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스발바르에 방문하면 어디서든 북극곰과 마주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자주 출몰하며 여름철에는 북동쪽으로 이동합니다. 북극곰은 주로 물가에나 물고기를 먹지만 인간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몸무게는 200kg에서 800kg에 이르며 100kg 정도 되는 북극곰조차도 인간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1973년부터 국제법에 따라 북극곰을 사냥하거나 먹이를 주거나 서식지를 파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발바르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냥이 불법입니다. 또한 스발바르를 여행할 때는 반드시 여러 명이 함께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혼자 야외로 나가지 말아야 하며 북극곰의 공격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총기는 스발바르 여행 시 필수 보호 장비이며 관광 안내소에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북극곰에게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것도 피해야 하며 자극을 줄 경우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12번 스발바르에서는 총기 소지가 허용됩니다. 스발바르에는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독특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정착지를 벗어날 때는 총기를 소지하다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012년 당시 스발바르 총독은 외부로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북극곰을 쫓아낼 수단을 갖추도록 규정했습니다. 즉 총기나 조명탄과 같은 장비를 휴대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이곳에서는 아기 유모차를 밀면서 등에 소총을 맨 어머니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이유는 매우 타당합니다. 스발바르는 사람보다 북극곰 수가 더 많은 지역으로 그 수는 3천 마리가 넘습니다. 북극곰은 매우 위험한 포식자로 야생에서 마주치게 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는 총기를 들고 입장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쇼핑을 할 때는 총을 외부에 마련된 총기 보관함에 보관해야 합니다. 총기를 휴대하는 것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스발바르에서는 주민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총기는 북극곰과 마주쳤을 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되며 필요시 동물을 쫓거나 사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스발바르에서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방문객은 유효한 사냥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총기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총기를 휴대할 때는 운송 및 보관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발바르에는 전담 경찰이 야외 지역을 순찰하며 총기 소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받거나 심지어 스발바르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습니다. 11번 완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흥미롭게도 스발바르는 지구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어 매우 특별한 자연 현상이 발생합니다. 태양이 4달 동안 지지 않으며 또 다른 4달 동안은 해가 전혀 뜨지 않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각각 백야 midnight sun과 극야 polar night라고 불리며 스발바르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에서 비롯됩니다. 북극권 내에 있는 이 지역은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서 여름에는 태양이 완전히 지지 않고 겨울에는 태양이 전혀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여름철인 4월부터 8월까지는 하루 24시간 내내 태양이 스발바르 하늘에 떠 있습니다. 밝은 햇살 덕분에 이 시기의 자연 경관은 매우 아름다우며 전 세계 관광객들이 이를 보기 위해 방문합니다. 반면 겨울철인 10월부터 2월까지는 하루 종일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지 않으며 완전한 어둠이 세상을 덮습니다. 이 시기에는 달빛, 별빛 그리고 인공 조명만이 어둠을 밝혀줍니다. 하지만 바로 이 시기에 스발바르에서는 백야 현상과 함께 신비롭고 환상적인 광학 효과가 나타나며 오로라를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됩니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날아온 입자들이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환상적인 빛의 향연으로 하늘에서 펼쳐지는 자연의 쇼입니다. 스발바르는 독특한 자연을 탐험하고 이색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여행지입니다. 방문객들은 하이킹, 스키, 카약 등산, 야생동물 관찰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에 스발바르를 방문하는 것은 쉽지 않고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혹독한 기후, 긴 밤과 낮, 그리고 햇빛 부족은 방문객의 건강과 정신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찾기 전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10번 스발바르에서는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 고양이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고양이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스발바르 제도에서 사는 것이 그리 즐겁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발바르 제도는 여러 가지 특이한 점으로 유명한데 그중 하나가 바로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금지 조치는 스발바르의 고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야생 고양이는 바다새나 작은 동물들을 사냥할 수 있어 지역 생태계의 균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 당국은 고양이가 광견병이나 에키노코쿠스증과 같은 전염병을 퍼뜨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다른 동물이나 반려동물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결코 가볍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소 과한 조치로 보일 수도 있지만 바로 이것이 고양이 금지의 핵심 이유입니다. 스발바르의 혹독한 기후 특성상 전염병은 빠르게 퍼지고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양이 사육 금지법은 1987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이 섬에서 고양이를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연구소나 군사기지에서는 고양이 사육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스발바르에서 고양이를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은 고양이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지역의 연약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역사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번 실업자는 거주할 수 없습니다. 스발바르의 또 다른 특이한 법은 바로 실업자는 거주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 독특한 규정은 스발바르의 특수한 경제 및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스발바르의 경제는 주로 관광, 광업, 그리고 과학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의 일자리는 대부분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섬에서 직장을 잃게 된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자리 부족과 스발바르의 높은 생활비가 맞물리면 빈곤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스발바르는 의료와 교육 시스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사람은 이처럼 필수적인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발바르 당국은 실업자 거주 불가 규정을 시행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섬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다소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8번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는 지구 종말의 씨앗 금고입니다.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의 스피츠베르겐 섬 깊은 산속에 위치한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는 지구 종말 금고 둠스데이 볼트로도 알려져 있으며 전 지구적인 재난으로부터 지구의 농작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안전한 종자 보관소입니다. 이 저장고는 2008년에 약 900만 달러의 비용으로 건설되었으며 국제 비영리 단체인 크롭 트러스트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 세계 4,000여 종 이상의 작물로부터 채취된 100만 개가 넘는 종자 샘플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식량 작물 다양성의 약 85%를 대표합니다. 이 저장고는 핵전쟁, 화산 폭발, 소행성 충돌과 같은 재앙적인 사건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암으로 이루어진 산의 130m 안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두꺼운 영구 동토층이 덮고 있어 지진이나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저장고 내부는 영하 18도와 낮은 습도로 유지되며 이 조건은 종자가 수백 년 동안 손상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종자들은 세계 곳곳의 종자은행에서 이곳으로 보내지며 수분 손실이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 차단 포장재에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보관됩니다. 각 종자 샘플에는 작물의 종류, 원산지 기타 주요 특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함께 제공됩니다. 스발바르 국제 종자 저장고는 농작물 다양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의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희망과 국제 협력의 상징입니다. 이 저장고는 자연 자원의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 특별한 종자 저장고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7번 집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으세요. 오늘날 스발바르의 롱기어비엔에서는 대부분의 호텔과 관광지 입구 옆에 신발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방문객들에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관습은 롱이어비엔이 광산 마을로 주로 이루어져 있던 시절부터 시작된 것으로 오늘날에는 실내 바닥을 눈이나 얼음으로부터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롱이어비엔뿐 아니라 세계 여러 문화에서도 집 안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실용적인 이유 외에도 기본적인 예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신발을 벗는 관습은 단지 개인 가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찰 불당 모스크 같은 종교 시설에서도 신을 벗고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예를 표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외부에서 묻어오는 먼지와 세균을 제거함으로써 이러한 신성한 공간의 청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모든 국가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 필수적인 규칙은 아니지만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문화와 관습을 알아두는 것은 항상 도움이 됩니다. 이는 현지 문화를 존중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실수를 피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6번 스발바르에는 빙하가 2100개가 넘습니다. 스발바르는 산과 빙하로 이루어진 얼음 사막과도 같은 곳입니다. 넓은 지역이 연중 내내 얼음으로 뒤덮여 있으며 그 중에서도 노르도우스트란데트 섬의 일부를 덮고 있는 아우스트폰나는 스발바르에서 가장 큰 빙하로 무려 812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을 차지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 지역에 존재하는 빙하의 수가 2100개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덕분에 스발바르는 빙하의 왕국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에 장엄하고 독특한 자연 경관을 감상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스발바르의 빙하는 약 3000에서 4000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는 서서히 녹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빙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스발바르가 이상적인 여행지인 이유는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을 쉽게 접근하고 탐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눈이 녹는 여름철이 되면 관광객들은 빙하 위를 직접 걸으며 하이킹을 하거나 빙산 사이를 카약으로 누비고 심지어 빙벽 등반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스발바르의 빙하는 단지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얼음층은 지구 기후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 빙하 샘플을 분석해 과거의 기후 변화를 연구하고 미래의 변화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발바르의 빙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5번 사람보다 눈썰매 차량이 더 많습니다. 스발바르 제도에서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이곳에 사는 사람보다 눈썰매 차량의 수가 더 많다는 점입니다. 추정에 따르면 스발바르에는 약 2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으며 눈썰매 차량은 3000대 이상 존재합니다.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스발바르의 혹독한 기후와 독특한 지형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연중 대부분이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어 눈썰매 차량이 다른 어떤 교통수단보다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눈썰매 차량은 일상적인 이동은 물론 화물 운반이나 탐험 활동에도 널리 사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눈썰매 차량은 스발바르 주민들의 생활 방식과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스포츠와 여가 활동, 그리고 전통적인 의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지 주민들은 눈썰매 경주나 관련 축제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도 합니다. 스발바르는 눈썰매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겨울 스포츠 애호가들에게도 이상적인 여행지입니다. 모든 수준의 기술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눈썰매 전용 코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전문가와 함께하는 가이드 투어에 참여하거나 직접 경로를 탐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눈썰매 차량이 많다는 점은 현지인들에게 몇 가지 도전 과제를 안기기도 합니다. 극한의 날씨 조건 때문에 눈썰매는 자주 정비와 수리를 필요로 하며 많은 수의 차량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공간과 자원이 요구됩니다. 4번 스발바르 범죄가 거의 없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 중 하나. 스발바르 제도는 범죄율이 극히 낮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함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스발바르의 인구는 매우 적습니다. 전체 섬에 약 900명 정도만 거주하고 있어 지역 사회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주민들 대부분이 서로를 알고 지냅니다. 이처럼 모두가 서로를 알고 있는 분위기는 범죄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스발바르의 생활 환경은 꽤나 가혹합니다.
추운 기후와 부족한 물질적 자원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며 법을 어기고 싶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셋째, 스발바르 당국은 매우 엄격한 보안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법률과 효율적인 경찰력, 그리고 지역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시스템이 주민들의 안전을 철저히 지켜줍니다. 스발바르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사람들이 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죄율이 매우 낮고 지역 공동체가 유대감이 강하기 때문에 주민들끼리 서로를 신뢰하고 문을 열어 둔 채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고되는 범죄의 대부분은 술집에서 발생하는 말다툼 정도입니다. 2018년 롱이어비엔에서는 지역은행에서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하며 화제가 되었지만 이는 스발바르 역사상 처음으로 벌어진 극적인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범인은 곧바로 노르웨이 본토로 이송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행 중 범죄를 겪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스발바르의 안전성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보안 덕분에 주민들은 안심하고 생활하며 일하고 공부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문명화되고 발전된 공동체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3번, 자신만의 술록을 가질 수 있다. 스발바르는 독특한 술록종인 스발바르 술록의 서식지입니다. 이 술록은 혹한의 북극 환경에 적응한 독특한 아종으로 다른 지역의 술록보다 몸집이 작습니다. 어깨 높이는 약 1m, 체중은 150에서 200kg 정도이며 두껍고 긴 털은 극한의 겨울에도 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넓은 발굽은 눈과 얼음 위에서도 쉽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발바르 술록은 다른 술록종보다 추위에 더욱 강한데 이는 피부 아래 두꺼운 지방층 덕분입니다. 이 술록은 약 5,000년 전부터 스발바르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00년대 초반에는 남획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정부 차원의 보호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가까스로 멸종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스발바르 술록은 지역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북극곰의 주요 먹잇감이며 풀과 잎을 뜯어 먹으며 식물의 성장 균형을 조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변화, 사냥, 다른 동물과의 경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남아있는 스발바르 술록은 약 2만 마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독특한 술록을 보호하기 위해 노르웨이 정부는 다양한 보전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술록 사냥 가능 마리수를 제한하고 자연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과학자들도 스발바르 술록이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연구하며 앞으로 이들을 지키기 위한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발바르는 새들의 천국이다. 여름은 노르웨이 북쪽에 위치한 군도 스발바르를 탐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스발바르가 새들의 천국으로 변모하기 때문입니다. 눈이 녹고 기온이 오르면 전 세계에서 수백만 마리의 철새들이 스발바르로 몰려와 번식하고 새끼를 키웁니다. 스발바르의 조류, 다양성은 방문객들을 감탄하게 만들며 큰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바다새, 물새, 부엉이, 참새 등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스발바르에 서식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떼 절벽 위에 앉아있는 새들, 해변에서 먹이를 찾는 장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조류 애호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는 스메렌부르만입니다. 이곳은 10,000마리 이상의 북극제비 갈매기가 서식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관광객들은 보트 투어를 통해 하늘을 나는 거대한 제비 갈매기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시끄러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고의 조류 관찰 명소 중 하나입니다. 먹이가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매년 수많은 새들이 스발바르 군도로 몰려듭니다. 이처럼 풍부한 먹이 덕분에 다양한 조류종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번식하고 새끼를 기른 뒤 북극의 겨울을 피해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조류 관찰을 원하신다면 얼음이 녹고 툰드라가 해동되는 5월 초와 6월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무려 300만 마리의 새들이 군도에 둥지를 틉니다. 대부분은 유럽 본토와 영국에서 날아온 새들입니다. 또한 스발바르에는 다양한 희귀 조류가 서식하는 자연보호구역도 있습니다. 이스피오르덴 자연보호구역에서는 흰고리수리, 흰매, 흰기러기 등을 볼 수 있으며 세르카프 자연보호구역에는 바다소어리와 북극갈매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1번, 나무가 전혀 없다. 이곳은 눈 덮인 산, 거대한 빙하, 구불구불한 피오르 등 장엄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하지만 스발바르를 지구상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시키는 특별한 점은 나무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발바르는 혹독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은 길고 매우 추우며 평균 기온은 영하 20도에 불과합니다. 여름은 짧고 서늘하며 기온이 섭씨 10도를 넘는 일도 드뭅니다. 연간 강수량도 매우 적어 평균적으로 연간 200mm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낮은 기온 적은 강수량 그리고 대부분 지역을 덮고 있는 영구동토층은 나무가 자라기에는 매우 가혹한 환경을 만듭니다. 나무가 자라는 데 필요한 햇빛, 수분, 기온이 모두 부족한 곳이 바로 스발바르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이끼조류, 지류와 같은 작은 식물들은 자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위나 절벽에 붙어 적은 햇빛과 수분을 활용하여 생존하며 스발바르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물들의 먹이가 되어주고 기후를 조절하는 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비록 나무는 없지만 스발바르는 여전히 전 세계 여행자들을 끌어들이는 독특한 자연미를 자랑합니다. 모험과 탐험을 사랑하고 북극에 가혹하면서도 장엄한 자연을 직접 체험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최고의 여행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발바르에 대한 가장 기이한 사실 1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독특한 군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발바르를 직접 여행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또는 저희가 다뤄줬으면 하는 다른 주제가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